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과수화상병과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외래 전염병들이 끊임없이 국경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전염병에 농가들은 매번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네, 국내 농가의 피해 규모가 갈수록 불어나면서 금액으로는 수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손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동식물에 대한 외래 전염병 감염이 매년 확산하면서 농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외래 병해충 유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작물 병해충 감염으로 연간 1조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서 과제를 갖다가 계획하고 막 그럴 때 그때 나오는 얘기가 벌써 1조 원이었거든요. 옛날에 같은 경우는 한 번 오고 말았었던 것들이 계속해서 오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생기고. 문제는 이 가운데 외래 병해충 유입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1900년 이후 지금까지 유입된 외래 병해충 89종 가운데 약 40%에 이르는 34종은 2000년 이후 유입돼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매년 봄에 창궐하는 외래 전염병인 과수화상병은 전염성이 높지만 아직 치료제가 없는 탓에 파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지급한 손실 보상액만 해도 발생 첫 해인 2015년에 87억 원 투입됐으며 지난해까지 총 696억 원 지급됐습니다. 발생지 발생 과원은 이제 폐기를 하니 보상비만 600억 원이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과수를 생산하려면 최소 3년에서 3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3년 후에 다시 사과나 배로 과원을 조성을 한다. 그 비용은 아마 600억에 10배가 아니라 100배까지 되지 않을까요? 이 밖에도 열대 거세미 나방, 과실파리 등 고위험 병해충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세계적인 겨울 기온 상승과 함께 해외 교역 증가가 꼽힙니다. 지난해 수입식물 검역은 467만 6천 건, 해외 여행객은 9,355만 명으로 2010년에 비해 각각 1.3배, 2.2배 늘었습니다. 교역량 증가 속에 가축 전염병 유입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농가의 큰 피해로 이어진 외래 가축 질병은 크게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이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집중 발생한 구제역은 살처분 등 방역 조치에 든 직접적 피해액만 3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경제 전반에 미친 파급 효과는 5조 원 이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살처분이 되니까 가지고 있던 돼지들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살처분 보상금 물론 100% 완벽하게 보상이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스탠드 스틸이 걸리게 되면은 그때 물류라든지 사람들의 불편함이 발생할 텐데 그것도 경제적 피해로 사실 환산할 수 있는 거고요. 직접적인 구제역 발생 지역에 있는 농가들은 상당한 경제적 행위에 제약이 발생하는 거고. 조류 인플루엔자는 철새를 통해 유입돼 국내 가금 농가에 큰 피해를 안겼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닭 오리 살처분과 매몰로 인한 직간접적 손실액이 최소 3,402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 감염 여파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민간연구소인 정PNC 연구소는 한국에서 ASF가 발생해 사육돼지 100만 마리가 살처분되면 그에 파생된 경제적 손실은 약 1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실제 국내에서 예방적 살처분한 돼지는 38만여 마리였지만 입식 제한과 이동 제한 등 사후 조치가 길어지면서 양돈 농가들의 경제적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외래 식물 전염병은 연간 1조 원 이상의 피해를, 동물 전염병은 총 7조 원가량의 피해를 야기하면서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를 넘어 우리나라 농업 안보를 지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300석 가운데 180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4.15 총선 결과로 본 민심과 제21대 국회 농정과제를 김인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민심은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모두 합쳐 180석의 의석을 확보했고
미래통합당과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개헌 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어 정의당 6석,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 각각 3석, 무소속 5석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전체 의석인 300석 가운데 5분의 3을 차지하는 슈퍼정당이 탄생하는 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국민들이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전국에 안정적인 운영을 주문하며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회의 5분의 3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로써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단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21대 국회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회,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 국민을 통합하는 국회로 만들 책임이 온전히 민주당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주신 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겸손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는 오는 5월 30일 시작됩니다. 주요 농민 시민단체들은 21대 국회가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농정 입법 활동을 펼쳐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 과제로는 농민수당 요구 정책의 입법화, 농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 농업인 월급제 지원 확대, 농업 예산 확대,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 확대 등이 손꼽힙니다. 특히 농민들은 농민수당 전면 도입과 농산물 수급 안정 등 농가 피부에 와닿는 시급한 과제들을 새로운 국회가 해결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농정의 기반이 되는 농업 예산이 매년 축소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뒷받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거는 예산 하충이죠. 예산 하충, 농업 예산 확충,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불안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농작물 재보험 및 농업 및 수입 보장 보험 확대, 하고 또 제일 큰 게 농업 통계가 정밀화되고 세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21대 국회에서 농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어떤 새로운 농정 비전이 제시될지 5월 이후 열릴 새 국회에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올해도 마늘을 비롯한 양념채소 생산 과잉을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은 줄어들었으나 기상 여건 호조로 작황이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농협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마늘 양파 수급 안정을 위한 현장 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16일 전남 무안군에서 마늘 양파 수급 동향 점검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마늘과 양파의 작황 호조가 이어지고 있어 농협경제지주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관계기관들이 주산지에 모여 머리를 맞댄 겁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장철훈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 대표와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등 농협과 농경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좀 역할을 분담하면은, 그리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회의를 통해서 두 기관이 수급관리 담당자들과 현장 소리를 함께 듣고 대책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고민을 공유하고 협력을 정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마늘의 수급 불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일 실시된 4차 실측조사 결과 마늘은 주산지인 전남 경북에서 지난해보다 생육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마늘 재배 면적은 평년과 비슷한 24,581헥타르 수준임에도 생산량은 생육 호조로 평년보다 약 4만 톤 이상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작황을 보니까 매꿈을 비었다 하더라도 그걸 상쇄할 만큼 작황이 아주 좋게 되고, 추가적으로 한 600헥타에서 1000헥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선행적으로. 이에 농협경제지주와 농경연은 관측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호 협력과 명확한 역할 분담을 약속했습니다. 농협과 농경연이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농업관측 발표 이전에 협의하겠다는 겁니다. 또 관측정보 생산 부문에서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의 산지조사가
도 단위에 그치는 것을 보완하고자 농협이 주산지 시군 단위 생산 정보를 제공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농경연과 통계청 조사의 정확도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원예 전 품목에 대한 수급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단기, 중장기 현안에 대한 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협의회 이후 인근에 위치한 포전에서 현장 점검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양파와 마늘의 생육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과 농격연의 상호 협력으로 농업관 측이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장 실태를 반영한 선제적인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한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정부는 농식품 신산업 추진에 발목을 잡아왔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부터 추진해온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화를 농식품 신산업과 신제품 분야에 확대하기로 한 건데요. 이를 통해 선조치 후규제 방식으로 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산업 진흥을 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길수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식품 신산업 신제품 관련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신제품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선허용 후 규제 방식입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기존 규제 방식을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또는 엄격하고 제한적인 지원 조건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또는 유연하고 포괄적인 지원 조건으로 바꾸는 등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화를 진행해왔습니다. 대표적 개선 사항으로는 농산물 포장재 규격 및 포장법 다양화, 유통 판매 가능한 곤충 규격의 네거티브화, 농림축산식품 펀드 투자 대상 확대 등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포괄적 네거티브화를 통한 농식품 산업 진흥을 위해 농식품 벤처 창업 지원 기간 지정 요건을 현장 상황에 맞게 포괄적으로 규정했고 기존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기관으로 제한됐던 농업생명자원 관리 책임기관 지정도 전문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까지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개편했습니다. 2020년 농식품부는 부처 중점 포괄적 네거티브 과제로 농식품 벤처 창업 기관 지원 기간 지정 요건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농업생명자원관리를 위한 책임제한 지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농축협조합원이 될 수 있는 범위에 곤충농가를 포함시키고 수의사, 약사 등으로 제한돼 있는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입법 단계부터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도입을 적극 추진해 규제 혁신이 농식품 관련 분야 전반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농식품 연구 개발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출장이나 대면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계획했던 연구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농식품 연구 현장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구 과제 관리와 연구 추진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는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먼저 농식품부는 신규 과제 연구 협약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기업들의 경영난을 고려해 기존 2회에 걸쳐 지급하던 신규 과제 연구 개발비를 1회에 전액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지급 예정이었던 연구 개발비 253억 원은 상반기에 조기 집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및 영농조합법인 등의 참여기업이 연구 참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여기업 연구 개발비 가운데 현금 부담금을 현물로 대체 가능하도록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이 장기화되면서 더 추가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부분을 좀 더 고려하였는데요. 연구 개발비를 1회에 전액 지급을 하고요. 기업이 현금 부담금을 현장에서 필요한 재료라던가 청년 인건비. 한편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과제에 대해서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구에 차질이 생길 경우 협약 변경 및 연구기간 연장 조치를 하는 등 당초 계획했던 연구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강원 서춘천 농협이 아스파라거스 480kg을 최근 일본으로 수출했습니다. 도 동기원에 따르면 춘천을 시작으로 양구, 화천 등지에서 재배한 강원산 아스파라거스 45톤이 올해 일본에 수출될 예정입니다. 김영종 조합장은 춘천산 아스파라거스는 일본 시장의 호평을 받고 있어 수출 물량 또한 자연스럽게 늘고 있다며 수출과 내수 모두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조합원의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가 누에 사육기를 맞아 도내 양잠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맞춤형 우량 누에알을 유상 분양합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우량 누에알은 금옥잠 및 골든실크 품종 400여 상자로 상자당 가격은 24,000원입니다. 분양을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 시군 농정유통과를 통해 오는 24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이번 우량 누에알 공급을 통해 양잠 농가의 소득 증대와 양잠을 이용한 우수한 가공품 생산, 산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햇살 에너지 농사 지원 사업 대상자로 도내 99개 농어가를 선정해 11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햇살 에너지 농사 지원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추진하는 역점 사업으로 개인은 1억 4천만 원까지, 단체는 7억 원까지 연리 1%의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상환으로 융자 지원합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에너지 사업 육성 기금을 확대 조성하는 한편 경북형 영농 태양광 및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발굴해 에너지 신산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환경소독 구서의 날을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축산 환경 개선의 날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도는 우선 시설별 소독 방제 및 환경 정비 등의 요령을 축산농가에 안내할 계획이며 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은 자체적으로 일제 소독과 구충 구서 작업을, 축협에서는 소독 차량을 활용한 소독 지원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면역력은 우리 몸에 유해한 물질이나 비정상적으로 변형된 세포들을 인식하고 제거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면역력에 좋은 식품 10가지를 선정했는데요. 오늘 건강톡톡에서는 그중에 하나로 선정된 토마토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권수환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는 왜곡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토마토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얘긴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토마토를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미국 타임즈는 토마토를 21세기 최고의 식품으로 꼽았습니다. 토마토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알려진 라이코펜.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붉은색 속에 함유돼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활성산소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혈관 내 노폐물을 청소해줍니다. 또 혈전 형성을 막아주기 때문에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라이코펜의 강한 항산화 작용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항체 생산을 도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라이코펜은 잘 익은 토마토에 더 많이 함유돼 있으며 열을 가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또 토마토에 함유된 루틴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내리는 역할을 해 고혈압 환자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토마토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루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토마토의 기능성 성분들은 우리 몸속의 면역세포 증식을 돕고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며 항체 생산을 도움으로 요즘같이 면역력이 중요한 때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하면 완숙토마토나 방울토마토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농업기술이 발달하면서 토마토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토마토를 잘랐을 때 물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속이 꽉 찼다고 해서 이름 붙은 찰토마토. 부산의 대표적인 특용작물인 대저토마토.
남미가 원산지로 일반 토마토보다 라이코펜 함량이 3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진 풋토마토. 방울토마토의 일종으로 대추를 닮아 이름 붙여진 대추 방울토마토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품종만 20여 가지가 넘습니다. 저는 주로 방울토마토를 가장 많이 사 먹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방울토마토 한 입에 먹기가 편해서 방울토마토 많이 사 먹고, 큰 토마토는 요즘 카프레제나 카레나 그리고 주스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토마토는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토마토 속 라이코펜 흡수율을 높여주는 토마토 볶음 요리를 소개합니다. 가지는 반으로 잘라 한 입 크기로 썰고 토마토는 6에서 8등분, 피망은 굵게 다져 준비합니다. 중간불로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둘러 다진 쇠고기를 볶습니다. 가지를 넣어 부드러워질 때까지 볶은 뒤 토마토와 피망을 넣고 40초간 볶습니다. 설탕, 간장, 두반장을 넣어 가볍게 섞어주면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토마토 가지볶음이 완성됩니다. 붉게 잘 익은 토마토는 구매 후 바로 드실 수 있는데요. 푸르스름한 토마토는 후숙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를 보관하실 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선선한 곳에 보관하거나 냉장고에 채소칸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